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바로 가까운 사람이란 걸 요즘 들어 깨닫고 있습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명절이면 떡국도 나눠 먹고 애들 키울 땐 서로 업고 맡겼던 사이죠. 그 사람한테 내 집 문 여는 건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녀간 뒤로 동네에 우리 집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누가 말했는지도 몰랐죠. 근데 며칠 지나 딱 그 사람 입에서 흘러나온 말투, 딱 그 얘기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문을 연 건 집인데 왜 마음까지 털린 기분이지. 예전엔 사람이 오면 무조건 반가웠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그게 정이라 생각했죠. 근데 이젠요. 현관 벨소리만 울려도 혹시 또 그 사람이 아닐까? 심장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반가워도 어떤 사람은 문 열면 안 된다는 걸 살면서 알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사람 5가지 유형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들으시다 보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말이 절로 나오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앞으로는 마음까지 털리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한 번이 제가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 내 마음까지 털고 갔어요. 그날은요, 새로 이사한 집에 처음으로 손님을 들인 날이었어요. 거실 커튼도 새로 달고 찻잔도 꺼내놨죠. 기분 좋게 꽃도 꽂고 속으론 이런 말이 맴돌았어요. 이제야 내가 나답게 사는구나. 그 손님은 정순이 언니예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 애들 돌볼 땐 서로 업고 맡기고 명절엔 떡국 나눠 먹던 사이였어요. 지금까지 연락이 끊기지 않았던 사람, 말하자면 친자매 같은 사이였죠. 근데요, 현관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언니가 이러더라고요. 야, 너 이런 데서 살아? 진짜 너답다 별나긴.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말에 마음이 쿡 찔렸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언니 눈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소파, 커튼, 식탁, 냉장고까지 구석구석 살피는 게 느껴졌죠. 소파 새로 샀어? 딸이 해줬지? 딸이 잘해준다며. 좋겠다야. 혼자 있으면 쓸쓸하겠네. 이 집 혼자 쓰기엔 너무 아깝다. 그 말들이요. 농담처럼 들리긴 했는데 속으론 하나하나 걸리더라고요. 며칠 뒤였어요. 동네 언니가 슬쩍 이러는 거예요. 정순이한테 들었는데 연희 집 혼자 살기엔 너무 넓다며. 딸이 돈 잘 벌어서 엄마한테 잘한다던데. 근데 혼자 그런 집에 있으면 뭐하냐고 외로워 보인다더라. 외로우면 언제든 우리 집에 놀러와. 그 얘기 듣는데 머리부터 찬물이 확 끼얹히는 기분이었어요. 그 언니가 한 말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요. 저는 다시 커튼을 닫았어요. 찻잔도 꺼내지 않았고요. 누가 오겠다고 하면 집이 좀 어수선해서 하고 피했어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괜히 그 사람을 들였구나. 그땐 몰랐어요. 왜 그날 그 언니가 불편했는지, 왜 말 몇 마디에 마음이 철렁했는지 나중에야 알겠더라고요. 그 언니는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내 생활을 구경하러 온 거였어요. 예전엔 우리가 형편이 비슷했어요. 서로 도우며 정붙이고 살아왔죠. 근데 이제는 생활이 달라졌고 그게 언니 눈엔 질투가 된 것 같았어요. 예전부터 누구 며느리는 어쩌고 누구네 형편은 어떻고 늘 남 얘기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그런 성격이지 뭐 하고 넘긴 게 내 실수였어요. 관계가 오래됐다고 마음도 깊은 줄 알았던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중장년 인간관계 갈등 요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무심한 말이 가장 큰 심리적 충격으로 남는다고 해요. 또 고령친화산업연구소 설문조사에선 가장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이라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이렇게 답했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했다는 점이 더 힘들었다. 즉, 모르는 사람이 한 말보다 평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일수록 그 말의 무게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알겠더라고요. 관계는 길이보다 방향이라는 걸요. 같이 나이 들었다고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젠 관계보다 내 기준이 먼저예요. 그 일 겪고 나서 저는 마음속에 기준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째,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봅니다. 정이 많았던 만큼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더 깊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관계는 오래됐는데 예의는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그게 나를 아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쉽게 내 선을 넘은 거였다는 걸요. 둘째, 정 때문에 무시했던 말들, 이젠 놓치지 않아요. 그 사람 원래 말이 좀 그래, 그렇게 넘기던 말투들, 이제는 가볍게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 내 기분이 불편했다면 그건 말투 탓이 아니라 상대의 태도 문제였던 거죠. 내가 참는다고 사람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셋째,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을 내 안에 메모해 둡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난 뒤 괜히 허전하거나 다음 초대를 망설이게 됐다면 그게 신호예요. 말은 잊어도 느낌은 남잖아요. 그 불편했던 기분이 다음 관계를 결정짓는 기준이 돼요. 그날 이후로 전 딱 선 하나 그었어요. 이 사람은 집이 아니라 밖에서만 만나자. 그 선 하나 덕분에 내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살아보니 사람을 들이는 일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이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오래된 사이일수록 경계는 더 단단해야 한다는 걸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갈게요. 두 번째 유형, 밥 한 끼 줬을 뿐인데 내 하루가 무너졌어요. 반가웠던 건 잠깐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벨소리만 들어도 긴장이 됐죠. 61살 김혜숙이에요. 이사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오래 알고 지낸 미란 씨가 언니,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한 번쯤은 괜찮겠지 싶어서 초대했죠. 우와, 집 되게 좋다. 언니 집 너무 편해. 그 말을 하면서 거실 슬리퍼를 신고 쓱 들어오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밥 한 끼가 시작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2번, 3번, 일 없으면 잠깐 커피만, 비 오면 차 한잔 하면서 초대도 없이 벨 누르고 서 있었어요. 언니 집 너무 좋아, 나 여기 눌러 살고 싶다. 장난처럼 들리긴 했는데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죠. 언니네 집에 애들 오면 나도 같이 밥 먹어도 되지? 그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초대한 건 분명 사람인데 내 공간까지, 내 시간까지 내준 기분이 들었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죠. 내가 점점 내 삶에서 밀려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 겪고 나서 전 집 초대를 딱 끊었어요. 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됐어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64살 이영자입니다. 전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느긋하게 차 마시고 산책하고 그날 뉴스나 책 보는 시간. 그게 제 일상이었죠. 근데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수영이가 언니 차 한 잔 마셔요. 말도 잘 통하고 또래라 우리 집으로 부르게 됐어요.
언니 집 참 좋다.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편하네. 그 웃음에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아졌죠. 그런데 그날 이후였어요. 점심 같이 먹자. 지금 집 앞인데 잠깐 가도 돼? 반찬 했는데 좀 가져갈게. 하루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연락 올까봐 마음이 먼저 긴장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묵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는데, 언니, 영화 보자. 티켓 미리 샀어.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수업을 못 갔어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죠. 이게 내가 살고 싶던 생활이었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처음엔 그저 정 하나로 초대했어요. 한 번쯤 괜찮겠지 싶었는데 그 한 번이 쌓여서 내 일상이 통째로 흔들렸어요. 여성가족부 중장년 스트레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고 없는 방문이 중장년층 스트레스 요인 1위로 나왔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방해받는 느낌, 그리고 내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는 불편감 때문이었죠. 대한정신건강의학회에선 이렇게 정리합니다. 초대한 상황이라도 상대가 계속 찾아오고 머무는 건 뇌가 통제력을 빼앗긴 상황으로 인식한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은 좋은데 내가 점점 지쳐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실천을 바꿨어요. 첫째, 초대는 정해진 약속으로만. 언제 한번 놀러와 말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어때? 시간을 딱 정하니까 기대도 오해도 확 줄었어요. 둘째, 반복되는 요청에는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혼자 있을 때 제일 편해. 그 말 한마디로 내 원칙을 지키게 됐어요. 셋째, 내 리듬은 내가 지킨다. 이젠 수묵화 수업 있는 날은 그 누구도 안 만나요. 오늘은 나만의 날. 그 말이 제 삶의 울타리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단단히 새겼어요. 내가 불편하면 그게 안 돼의 이유로 충분하다. 그날 이후 혼자 있는 오후가 다시 찾아왔어요.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고 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만 들리는 그 시간. 그 조용함 속에서 이런 말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어요. 드디어 내가 나로 사는 시간이 돌아왔구나. 한 번의 초대였어요. 사람을 들인 줄 알았는데 내 시간을 내줬던 거였죠. 가깝다는 이유로 경계를 풀면 안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내 하루였어요. 세 번째 유형, 툭툭 묻던 질문들, 내 얘기가 돼서 돌아왔어요. 63세 김영순이에요. 평소엔 조용한 성격이에요. 말도 많지 않고 남 얘기도 거의 안 해요. 같은 아파트에 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웃음도 많고 말투도 조심스러워서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죠. 하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요즘 집에 잘 계시죠? 딸은 자주 와요? 말투가 부드러워서 그냥 안부 인사인 줄 알았어요. 며칠 뒤 김치를 담갔다며 우리 집 앞에 찾아왔어요. 밥을 같이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차 한 잔 마셨을 뿐인데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됐어요. 언니 혼자 밥 해먹기 귀찮지 않아요? 딸은 결혼했어요? 멀리 살아요? 약봉지 보니까 어디 아프세요? 남편 사진은 없네요. 혼자 계세요? 툭툭 말을 흘리는 식인데 듣는 입장에선 이게 질문인지 시험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말들을 괜히 많이 흘렸던 것 같아서 자꾸 마음이 쓰였어요. 내가 너무 쉽게 다 말한 건 아닌가, 괜히 나를 약한 사람처럼 본 건 아닐까? 그 불안이 현실이 된 건 며칠 뒤였어요. 다른 지인에게서 이런 말이 들렸어요. 언니 건강 안 좋다면서요? 요즘 혼자 지낸다던데. 그 순간 심장이 툭 내려앉는 기분. 내 말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입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땐 몰랐어요. 왜 그렇게까지 흔들렸는지. 근데 돌아보면 그 사람은 내 안부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내 정보를 얻어가려는 거였더라고요. 그 말투, 그 시선, 조용히 흘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속이 다 끌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서울대 상담심리 보고서에선 이렇게 말해요. 시니어 여성은 걱정 섞인 질문을 무장 해제되는 언어로 인식한다. 즉, 걱정인 줄 알고 말했는데 그 말이 나중엔 타인의 정보가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또 사람은 말보다 그때의 분위기와 시선을 더 오래 기억한다. 돌고 돌아 들려오는 소문보다 더 아픈 건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무방비였는가였어요. 그 후로 3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첫째, 질문 많은 사람은 한 번은 넘겨도 2번은 안 드립니다. 그게 아무리 친해 보여도 느낌이 와요. 이 사람, 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둘째, 가족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다 잘 지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더라고요. 자세히 말하는 순간 내 삶이 얘기거리가 되니까요. 셋째, 차 한 잔 마시고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 느낌을 기록해둬요. 어떤 말에 마음이 상했는지, 왜 불편했는지, 그게 다음에도 집에 불러야 할 사람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더라고요. 그날 밤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던 저녁인데 괜히 라디오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냥 내가 너무 쉽게 내 얘기를 흘렸다는 그 허망함이 마음 한구석을 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질문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질문 뒤에 깔린 의도가 더 무섭다는 걸. 걱정처럼 보였던 질문이 결국은 소문이 됐어요. 말없이 흘린 말 한마디가 마음을 얼마나 어지럽게 만드는지 겪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어서 4번째 이야기 드릴게요. 4번째 유형, 집 평가하더니 내 삶까지 평가당한 기분이에요. 내가 사는 방식까지 흔들리게 하는 사람, 집은 보여줬는데 왜 내가 초라해지죠? 63세, 한명자 씨, 사별한 지 오래고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직접 고른 커튼, 손때 묻은 책장, 그리고 식탁 하나. 누구 눈엔 단출해 보이겠지만 자기 삶엔 꼭 맞는 구조였어요. 그날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정미가 집에 놀러 왔어요. 이사했다고 했더니 명절에 집 한번 봐야지 하고 밥 한 끼 먹자며 온 거였죠. 밥 다 먹고 커피 내리는데 정미가 말하더라고요. 집이 좀 소박하네. 나 같으면 이참에 새로 싹 바꿨겠다. 애들한테 얘기해봐. 요즘엔 다들 리모델링 하잖아. 말투는 툭툭 농담처럼 했지만 가슴 안쪽이 서늘했어요. 그리고 이 말. 혼자 이렇게 지내면 안 외로워? 나는 못 살겠더라. 적막해서 미칠 것 같아. 그 말 듣고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었죠. 근데 정미가 가고 나서 혼자 설거지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내가 잘못 살고 있었나? 진짜 초라한 건 내 삶인가? 그 생각이 드니까 그날따라 집안도 더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정미는 자기 기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늘 말해요. 나는 작은 데서 못 살아. 난 주방 좁은 데선 밥 못해. 애들 없었으면 우울증 왔을걸. 그런 말들을 그땐 웃으며 넘겼는데 정작 내 공간에 와서 그 기준을 들이대니 나는 자꾸 작아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평가는 말이 아니라 비교로 시작된다는 걸. 조사에 따르면 중년 이후의 주거 공간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간에 대한 평가는 곧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직접적으로 흔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집 작다, 애들은 뭐 해주나 이런 말은 내 삶 전체를 평가받는 기분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날 이후
명자 씨는 세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첫째, 내 방식은 설명하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하든 난 이게 제일 좋아. 그 한마디면 돼요. 내 삶을 정당화하려는 순간부터 상대 시선에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둘째, 비교하는 사람에겐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말하기. 정미가 또 무심코 이 집 너무 작아하길래 명자 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작아도 내 마음은 넓어. 여기 들어오면 내가 나로 사라지는 집이야. 셋째, 집을 보여줄 땐 내 감정이 준비됐을 때만. 언젠간 보여줄 거니까 지금 그냥 치우고 열자. 이런 생각이 제일 위험했어요. 그땐 감정이 준비 안 된 상태라 작은 말에도 상처를 크게 받게 되거든요. 하루는 그 조용한 식탁에서 밥을 혼자 먹고 있었어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뜨끈한 국에서 김이 올라오는데 문득 이런 말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어요. 이게 나답게 사는 거구나.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한테 딱 맞는 온도, 딱 맞는 소리, 딱 맞는 조명이었던 거죠. 밥 한 술 먹는 그 순간이 내 하루 중 가장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마지막 5번째 유형. 초대했는데 내가 손님이 된 기분이에요. 67세 이정자 씨. 혼자 지낸 지도 오래됐고 살림도 조용히 깔끔하게 하는 편이에요. 집엔 잘 안 들이는데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숙자가 너네 집 한번 가보고 싶다. 자꾸 말을 돌려 말하길래 한 번쯤 괜찮겠지 싶어 부르게 됐죠. 현관 들어서자마자 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신발은 여기 벗는 거야? 나는 그냥 들어오면서 벗는 스타일인데. 그 한마디에 뭔가 조금 불편해졌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또 소파 여기보다 이쪽이 햇빛 잘 들 텐데. 너는 왜 이렇게 조용하게 살아? 난 TV 하루 종일 켜놔야 살겠던데. 말끝마다 나 같으면 나는 이렇게 해.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는 말투였어요. 점심 밥상에서도 그랬어요. 국은 내가 더 맛있게 끓였을 텐데 이거 뭐가 좀 빠진 맛이야. 그리고 아예 이런 말도 했어요. 다음에 내가 반찬 해올게. 주방 정리도 좀 도와줄게. 난 이런 거 정리 잘하잖아. 그 순간 정자 씨는 속으로 느꼈어요. 내가 초대한 건 분명한데 왜 내가 손님이 된 기분이지? 서울연구원 보고서 중 중장년 1인 가구 생활 실태 조사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방문자에게 가장 불편한 행동은 1위가 뭐였냐면요. 집안 구조나 생활 방식을 고치려는 말이었어요. 그 이유가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나름의 리듬으로 사는 건데 그걸 바꾸려는 말이 제일 힘들다는 거죠. 또 한 조사에서는요. 50에서 70대 대상으로 집에서 겪은 가장 큰 스트레스 상황을 물었대요. 그중 하나가 초대한 사람이 나보다 더 주도권을 쥘 때였어요. 가령 식탁 자리를 바꾼다든지 TV를 켠다든지 자기 방식으로 집을 쓰기 시작할 때 초대한 사람은 내가 여기서 주인이 맞나? 그런 심리적 불편함을 크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정자 씨가 느꼈던 그 감정,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죠.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그 말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상대의 기준이 침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 겪고 나서 정자 씨는 딱 3가지를 정했어요. 첫째, 불편한 조언은 그 자리에서 잘라요. 나는 이게 편해서 그 말 한마디로 끝내요. 웃으면서도 경계를 딱 그어주는 거죠. 둘째, 내 살림에 의견을 내는 사람은 다음 초대에서 제외. 처음엔 괜찮을 것 같지만 그 한 번이 계속 이어지면 내 공간이 금방 불편해지니까요. 셋째,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면 그건 초대가 아니라 침범이었다는 신호. 그 느낌 절대 넘기지 않아요. 기록하고 정리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 하나 초대했을 뿐인데
말투 하나에 내 공간이 흔들리더라고요. 손님이 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던 거죠. 그날 이후였어요. 누가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반가운 사람이 오는데도 괜히 긴장이 되고 내가 사는 집인데 내가 편하지가 않았죠. 그때 알았어요. 마음은 문보다 더 쉽게 열리고 더 쉽게 닫힌다는 걸요. 밥 한 끼, 차 한 잔, 그걸로 마음까지 내어준 날이 있었어요. 웃으며 들어왔던 사람이 돌아선 뒤엔 내 얘기가 돌고 내 집이 평가받고 내 하루가 뒤흔들리곤 했죠.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이제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괜찮아, 뭐 어때 하며 넘겼던 말들. 이젠 그 한마디에도 잠깐 멈추게 돼요. 불편하면 그게 안 돼의 이유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째, 말보다 느낌이 먼저예요. 마음이 거슬렸다면 그게 이미 신호였어요. 둘째, 웃으면서 선 그어요. 난 이게 편해 그 한마디로 내 공간 지킬 수 있어요. 셋째, 기록해두세요. 마음이 헝클어진 날, 그날의 기분을 살짝 적어두면 나중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요, 집안이 조용한 그 시간이 제일 나다워요. 커튼 사이 햇살 들어오고 전기포트에서 김이 올라오고 그 고요함 속에서 이런 말이 슬쩍 떠올라요. 이제야 내가 나로 사는 기분이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이 딱 좋아요. 마음 조심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내 삶 한 걸음씩 챙겨가요. 우리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 얘기도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댓글 하나가 다른 사람에겐 하루를 버틸 힘이 되거든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